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오늘 한 주의 첫 시작입니다. 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 상승,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0.6%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강세 마감이 됐죠. 9월 미국의 PPI 지수,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고, 이에 따라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점차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우량주 위주로 매수세가 좀 몰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31일에 9월 PCE 지수를 발표하는데, PCE 지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입니다. PCE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그리고 PPI 지수를 함께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CPI와 PPI 지수에 따르면 향후 발표될 PCE 지수도 양호한 수준의 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금요일장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행보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가 12시 생방송을 통해서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생방송으로 생중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본장에서 8%가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로보택시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웠다라는 월가의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이 로보택시, 즉 사이버캡은 휠이라든지 페달이 없어진, 페달을 제외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휠이나 페달이 없는 차량을 출시를 하려면 미국에서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점,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는 이 로보택시의 가격을 약 4천만 원 정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가격을 낮추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분석 속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주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테슬라 관련 기대감으로 올랐던 만큼 좀 조정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대 상승하면서 오늘 일부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이 1년치가 매진됐다라는 소식,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요소들 속에 오늘 반도체주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유리기판 관련주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주목을 하면서 오랜만에 SKC라든지 YC캠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노벨문학상 수상을 한 한강 작가의 저서들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오늘장에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예스24 상한가,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또 25%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한강 신드롬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과연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더 많은 고민들 저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팍스 통신망을 입장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생방송 중에만 팍스 통신망 입장문이 잠깐 열려 있으니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를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 더 많은 교육 자료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도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만 공유받으실 수 있으니 빠르게 입장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딱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수익론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주 시작한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이번 주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느 정도 체크를 해 두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18일 날 실적 발표되는 부분 빼고는 거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따라 가지고 계속 움직일 거고, 이거 의자가 왜 자꾸 내려가지? 개별 이슈에 따라 가지고 계속 네. 개별 이슈에 따라 가지고 계속 시장이 정세가 움직일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 주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주들이 약간 좀 조정되는 시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약간 아나운서님, 네. 지금 모든 시장의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거 왜 이래? 네. 삼성전자가 주가가 장 초반에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았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리스크들,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우리 북한 김정은, 저하고 나이 동갑인 김정은 씨께서 네. 약간 좀 도발을 일으키면서 약간 좀 시장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또 반도체 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3% 이상 상승했다가 차익이 되고 모든 반도체주들이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수급들이 좀 2차 전지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2차 전지로 갈 이유가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동 리스크, 그다음에 북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시장의 관망 혹은 이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조정은 개별 종목들이 악재가 있다는 것보다 시장 정세에 따라 가지고 빠진다는 점, 그 부분은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내내 그 이스라엘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북한에서 지금 국경선에서 준비태세, 공격태세를 갖추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드론이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라는 이유에서인데, 이 때문에 오늘 일부 뭐 드론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 국민들은 체감을 오히려 덜 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전쟁 우려를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인지 계속해서 환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 1,356원대, 1,340원대를 노리던 환율이 지금 다시 50원대 중반으로 좀 올라선 모습이고, 삼성전자도 오늘 뭐 그나마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초반보다 좀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앞으로 이제 반도체주라든지 기술주들 계속해서 지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전문가님 통신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증시도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번 주 금요일 날 금리 인하가 0.25% 낮춰졌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이 끝나고 나서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금리 인하 시작했는데 왜 한국 증시가 왜 이 모양인가? 뭐 기관 언론들이 나오는데 아니 진짜 이 보패나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기자분들한테. 금리 인하 바로 된다고 해가지고 수급들 바로 옵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정기 예금 된 걸 바로 해지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릴 줄 알아야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었으면은 이제는 시장의 자금이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수급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 인하 영향에 따라 가지고 한국 주식이 상승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추후 문제이고요. 지금 당장은 중동 리스크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북한 리스크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 우려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어느 세상에 누가 미쳤다고 지금 전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누가 투자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빠지는 개별 종목들은 종목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시장 외의 부합시성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약간 좀 PPT를 좀 빠르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오늘은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의 PPT입니다. 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다우, 나스닥, SP500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제조업 지수가 어느 정도 제조업이 많아지고 있다. 제조업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다는
있다는 부분은 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책으로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현상이 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다우, 나스닥, S&P 500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다우하고 S&P 500은 정 가운데 나스닥이 왕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즉 나스닥의 상승 종목이 나스닥에 산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4,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다운지수 시가총액이 30위까지가 다운지수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또 상업주가 S&P 50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의 중점을 보셔야 하는데 지금 나스닥이 0.34% 상승했죠. 솔직히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동안 시장이 빠졌으니까 미 증시가 올라갔던 것 뿐이에요. 네. 뭐 기술주 이슈에 대해서 올라간다. 뭐 엔비디아가 블랙 칩 수요가 어느 정도 수요하고 공급이 1년치 다 판매가 되었다. AMD가 엔비디아에 대항할 반도체 칩을 생산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상승했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는 다 떨어졌어요. 주가는 다 떨어졌고 어느 정도 경기 방어주 위주로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별 큰 모멘텀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이슈는 없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우, 나스닥, S&P 500이 저번 주 금요일날 상승된 거는 너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들이 몰려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슈 없이 올라간 것 뿐이고 이번 주에 은행주 호실적이 있습니다. 네. JP모건, 모건스탠리 뭐 우리 종목도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들 다 떨구면서 자기네들 이제 시적 발표가 남아있죠. 네. 그렇죠. 이 종목들은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상위는 나와줄 겁니다. 왜? 그동안 미국 금리가 계속 5.50에서 계속 인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 고점인 상태에서 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수로 인해 가지고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 시장이 금융주는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입니다. 기술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위주로 월마트든지 아마존이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느 정도 기술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위마트, 아마존 뭐 이런 유통 전문 관련주도 있잖아요. 그쪽 부분으로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메타의 그라스넷, SR 영상기기가 이번에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P, 맥스트 이런 종목들도 유심히 체크하시고요. 이 부분은 이 밑에 파스경제통신만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저희가 네모나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QR코드가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 문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저희가 더 많은 교육 자료들 배포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 공략 법 매수 매도 가격이라든지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만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이 기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개별 종목들의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좀 전반적으로 눌리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그동안 좀 은행에 잠자고 있던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천천히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은 반도체주들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대 반등을 좀 하다가 지금 현재는 1.5%, 1.6%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초반보다는 좀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20거래일이 넘게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들은 언제 매수세로 좀 돌아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반도체주의 관건은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전문가님이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팍스 통신망에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제 조금씩 현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네, 사실 삼성전자는 주식은 종목은 외국인들이 주력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삼성전자의 30일 동안 외국인들이
돈 훔치고 난리지 않았습니까? 스틸 현시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안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에 투자하지 한국 증시에 투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하고 이 하마스 쪽하고 계속 중동화적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까 환율이 또 상승하면은 외국인들이 또 환차의 손해 때문에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이 됐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초반에 수급을 형성을 시켜주다가 갑자기 북한에서 무인기 우리 한국에서 무인기 오해요 잘못 띄운 거를 침범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쟁 우려 부분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이스라엘 쪽에서 다시 한번 헤즈볼라가 전쟁 우려를 더 크게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환율이 상승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시 59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이탈이 되면서 삼성의 3% 이상 상승됐던 종목이 3% 이상 또 빠지고 1.50으로 지금 보합이 되고 있는데 네. 삼성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단장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5일 만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탈이 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 삼성의 이탈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 달부터 금투세가 시행이 됩니다. 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또 수급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년 1월 달부터 수익이 만약에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못해도 1억 아니면 1억 5천, 2억씩 비중을 크게 담는 게 삼성전자죠. 근데 만약에 2억이든 3억이든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20% 수익이 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수익을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 내겠네. 삼성전자로 인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탈이 수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주체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금투세 부분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금투세가 민주당에서 원래는 한 지난주쯤에 이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일정을 좀 미루면서 그래도 이번 주 내로는 민주당이 좀 그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금투세가 내년 1월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을 좀 유예할 것인지 혹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좀 방향을 잘 잡아준다면 그래도 뭐 우리 증시 전반에 긍정적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수급이 붙어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제한적인 이유가 바로 아래쪽으로 저희가 써드렸는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 사실은 환율이 좀 떨어져 줘야지 외국인들이 우리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우리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 쪽으로 외국인들의 시선이 쏠리게 되는 요인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지금 설명이 섞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아니 두 가지가 어차피 설명은 있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반도체는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장 초반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 초반에 한미 반도체도 아니고 제주 반도체도 아니고 우리나라 수도의 서울 반도체가 어느 정도 갭상승이 됐습니다. 서울 그렇죠? 반도체가 또 개별 호재가 있더라고요. 네, 서울 반도체가 특허 부분으로 인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특허 부분으로 소송에 대해서 승자를 됐다는 소식에 따라가지고 20% 이상 상승했단 말이에요. 와. 솔직히 상한가까지 가도 상관이 없는 제휴기도 해요. 네. 근데 이 약간 좀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면서 이 반도체 파생 관련주들 쪽으로도 영향이 안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반도체가 약간 좀 지금 현재 윗골이 다리고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서울 반도체 쪽으로 또 다시 한번 수급이 다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원래는 미래 반도체가 대장주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서울 반도체 쪽으로 한번 주목이 받으면서 서울 반도체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SK 하이닉스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엔비디아를 통해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미래 반도체,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 그다음에 YCK
이 종목도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서울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중요한 건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한미 반도체 갖고 그다음에 미래 반도체,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 한미 반도체하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장비 관련주로 인해서 작년 이맘때쯤에 엄청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가 이미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즉 제호가 차익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반도체요 HBM 장비 소재 관련주의 미래 반도체 쪽이 그동안 값상승이 많이 나왔던 만큼 미래 반도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은 있지만 어디에 투자를 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도 있고 돈은 없지만 투자하고 싶은 데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두 가지 분야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일단 돈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뚱! 자, 일단 이 삼성 반도체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 삼성전자는 네. 외국인들 주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여러분들 계속 바닥 현상을 보면서 조금씩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술적 분석, 뭐 저항성, 골든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시장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것뿐이지 저항성 이거나 하나의 그냥 만들어진 말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만약 돈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현금이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떵떵한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매입을 하냐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금투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를 하시면은 큰 비중을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 지금 들어가서도 상관없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 투세요 해가지고 가는 거는 무리하는 거죠. 금투세가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부터 5%에서 6% 정도로 수익 창출되시면은 그때 한번 뺍니다. 어차피 주가는 맨날 상승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삼성전자도 중간에 흔들어대고 겁주고 하는 경우도 많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DM이 어쩌고 저쩌고, 에이 HBM 장비가 어쩌고 저쩌고, 에이 삼성의 하이닉스한테 밀렸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옛날부터 악재가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까지 빠졌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DM에 대해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거 우리가 다 모르고 있을까요? 다 모르고 있었나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외국인들의 주력 기관이 어느 정도 순매수가 되면 그때부터 상승 타임이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는 처음에 큰 비중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중간에 5%, 6% 정도 났을 때 수익이 났을 때 한번 정리하시고요. 네. 또 한번 떨어지고 눌리다가 또 상승할 타이밍 때 그때 들어가셔도 또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삼성은 장기 투자 형식으로 길게 간다고 하면은 지금은 금투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큰 비중 들어갔다가 5%, 6% 정도 쓸 때만 빼고 또 눌려 있다가 또 올라가면은 그때 또 들어갔다가 2%, 3% 쓸 때만 또 빼고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지금은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단타 현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어떻게 단타가 됩니까? 단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1%, 2%는 큰 비중을 통해서 은행 적금보다도 더 좋게 알맞는 재테크를 해드리는 거니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밑에 통신만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네. 자, 이제는 돈 없는 분들의 삼성전자 투자 방식을 또 알려드려야겠죠. 돈 없는 분들의 투자 방식. 네, 여기저기 다 두들겼다가 물려 계신 분들. 네. 아이고 이제 삼성전자 또 빠지고 있네. 아이고 이제 또 2차 전지 또 저번 주 상승에도 또 빠지고 있을 때 사야 하는데 네네. 돈이 없네. 이러시신 분들. 아마 근데 대부분이 어딘가에는 물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 물려있겠죠. 네. 다 물려있을 거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보다 더 많이 물려가지고 아프실 겁니다. 네. 아마. 어떻게 그쵸, 하면 여러분들? 되죠? 내가 너무 아픈 데가 찔렀나. 네. 그러니까 제 방송은 자주 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종목이 계속 여기저기 물리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엄청나게 물려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꼬인 씨도 아나운서님 네. 이 씨도 꼬인 씨도 실. 씨 이게 뭉쳐있다 꼬이면은 네. 한 가지 이렇게 풀려고 자연스럽게 풉니다. 그래요. 한 가지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푼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 꼬인 씨를
우리 투자자분들 여기저기 다 종목 사다 보니까 이 꼴씨 하나씩 풀었는데 여기도 풀고 저기도 풀고 가운데도 풀고 그렇게 하다가 계좌가 녹아낼 수밖에 없죠. 더 꼬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시장 안 좋을 때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내가 진짜 웃긴 게 네. 나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종목 10개 중에서 하나 수익 났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나 그분들 3대 미스테리입니다. 3대 미스테리예요. 네, 나머지 두 개는 뭐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종목들을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다가 투자를 하시려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을 손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손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10,000원, 20,000원의 수익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물린 종목들이 10,000원, 20,000원 는 것보다 10,000원, 20,000원을 부분 회복하는 현시고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들한테 10,000원, 20,000원도 떠지지가 않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현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하면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가지고 10만 원이다, 5만 원이다, 6만 원이다 수익이 나시면은 그것도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 금액에 따라 가지고 물려 있는 종목에 100만 원이 물려 있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5만 원만 손절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부분 회복하시면서 그게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수익 금액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쫄려가지고 수익 금액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몇만 원 수익 난 거로 이 몇백만 원 어떻게 회복해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발전이 없는 거예요. 주식은 수익 금액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단돈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000원, 20,000원씩 부분 회복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도 제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삼성전자 투자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첫째로 돈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의 삼성전자 투자법입니다. 지금은 좀 비중을 작게 해서 방망이도 좀 짧게 잡아서 5% 정도 수익이 나면 청산하고 다시 조정이 오면 그때 진입을 해서 또 5, 6% 정도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짧게 삼성전자를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금투세 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좀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어준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비중을 좀 실어서 중장기 투자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좀 종목에 물려 있어서 나는 돈이 넉넉치가 않다 하시는 분들의 삼성전자 투자법은 물려 있는 종목 중에 만약에 손실이 5% 이내이다 하는 종목들은 좀 종목을 정리를 하시고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삼성전자 비중을 넣어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짧게 수익을 챙겨가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혼자 하시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투자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너무 짧고 지금 벌써 방송이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분들은 통신망으로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구체적인 투자법 궁금하신 모든 투자자분들 환영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들어오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너무 인원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들어오지 말라고 전문가님이 아무리 하셔도 네.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주 다음부터는 QR코드 없애든지 해야지. 왜요? 아니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힘듭니다. 전문가님이 안 그래도 방송에서 못한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그쵸. 입장하는 거지. 우리가 뭐가 아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쵸. 본인들이 아신 거지. 본인들 여기 그냥 통신만 안 들으면 그냥 그날 상승하는 좀 급등 좀 이거 탄타하면서 그냥 하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들의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투자하실 수 있게 조금이나마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방송은 QR코드 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방송은 고객들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맞춰서 주식을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좀 정리해서 하도록 할게요. 의자가 또 내려가네. 큰일 났네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자, 일단 애침능과 오. K엔솔, 삼성건조 이 관련주들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면 이제는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는 엔데스테크, CEF,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보다는 K엔솔하고 삼성건조가 이 두 가지 종목이 계속 유심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 애치냉감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열풍기, 그러니까 즉 이 반도체 기판에서 열풍을 어느 정도 순환을 돌려주는 냉풍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칭기기 관련주로 이제 K엔솔하고 삼성건조 이 두 가지 종목을 체크하시고요. 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월가가 뭘 한다고? 어? 아니 월가가 뭘 합니까? 예? 전문가님은 좀 아시나요? 아니 저도 월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네. 근데 월가가 뭐 한다고 그 테슬라에 대해서 배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사실 테슬라가 페달 없이 발명한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 행사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월가가 도대체 뭘 안다고 해가지고 그 대해서 뭐 제대로 된 테슬라에 대해서 상세 정보가 없다. 이 부분으로 자기네들이 뭔데? 네. 월가가 그동안 맞춰놨던 종목들 솔직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엔비디아는 무조건 어차피 나중에 갈 거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것만 맨날 재탕하는 월가가 그러면은 전문가님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테슬라는 그동안 많이 상승했 간단해요. 그동안 많이 여보테시로 인해서 기대감이 상승이 됐으니까 그만큼 빠지는 것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빠지는 것뿐이에요. 그동안 상승했으니까 잠깐만 눌리면서 빠지는 것뿐이지. 여기서 테슬라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네. 페달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테슬라의 점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까지 월가의 예상들을 다 뒤집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스크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는데 네. 그래도 테슬라는 앞으로도 좀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테슬라가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네네. 앞으로 트럼프 미디어하고 같이 주가가 엮여가지고 네.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야이콘도 저번 주에 초반에 눌렸다가 중간에 상승됐다가 후반에 차익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콘 같은 경우가 어느덧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장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뿅! 뭐야 왜 우주선이 나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스페이스 항공 관련주도 네네. 어제 테슬라의 스페이스의 상공 그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스페이스 주가는 상승이 됐지만 장외 주식에서 상승은 됐지만은 오늘 스페이스 우주 관련주들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선 관련주도 좀 유심히 체크를 해야 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에서 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 모든 게 다 테슬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2차 전지주가 빠지고 있죠.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주가 그동안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상승한 이력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다. 네. 그게 첫 번째 문제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상승했으니까 차익이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가 또 왔다 갔다 하겠네. 그동안 2차 전지가 또 상승이 됐으니까 또 이탈이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순매수가 또 들어갈까?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지금 빠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김칫국 제대로 마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뭐 다 맞는 설명 아닌가요? 삼성 반도체는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위주에 있는 중소형주들 위주보다는 2차 전지가 저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2차 전지주가 더 오를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테슬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테슬라의 그것 때문일까요? 뭐 테슬라의 그것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테슬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리는지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궁금하시죠? 네. 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서서 하셔야 될 거야. 이거 점점 의자가 되어가네요. 자, 여러분들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에코프로가 그동안 상승했다가 약간 좀 횡보 형식으로 됐다가 차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3% 정도 빠지고 있어요. 3% 빠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엄연히 말씀드렸지만은 에코프로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겁니다. 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하면 솔직히 말해서 네. 솔직히 말해서 네.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냥 2차 전지의 테마주죠. 테마주다. 2차 전지의 테마로 이제 바뀐 거죠. 에코프로가 대장 아닌가요? 대장면 뭐합니까? 네. LG 엔소하고 삼성 SDI하고 TCCT하고 원통형 배터리는 그쪽하고 계약이 됐는데 원동형 배터리.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은 뭐 계약한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전문가님이 관심은 원통형 배터리군요. 원통형일 수밖에 없죠. 왜? 2차 전지가 원통형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상승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방송한 이유가 뭡니까? 원통형으로 인해서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지금 3%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차트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빠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쌍쌍바처럼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에코프로비엠하고 해봤자 지금 남아있는 재료는 하이니케, 예전에 삼성 SDI하고 20조 원 이상 계약한 거, 40조 원 이상 계약한 거 그거 빼고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네. 이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네. 사실 테슬라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어허.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할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갑자기 갭상승할 때 같이 2차 전지 현황으로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삼성 SDI가 갭상승할 때 같이 영향으로 또 올라갑니다. 오. 즉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2년 전에 에코프로의 그 광기 열풍 때문에 2차 전지가 상승하네. 그러면 에코프로 쪽 한번 사봐야지. 자리 괜찮네. 하고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즉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투심도 완화는 되는 거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주력 종목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 왜? 그동안 계약해서 올라갔나요? 솔직히 말해서 LG 엔소하고 삼성 SDI가 올려준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가지고 있는 분들 저 빨간색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종목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은 네네. 잠자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의 주가 방향을 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가 양극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해성이 많은 겁니다. 네. 솔직히 미해성이 많은 종목이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주가 방향은 안 움직이고 있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제 말이 틀렸나요? 아무리 앞으로 상승할 재료도 많다고 해도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LNF보다도 떨어졌잖아요. 오. LNF보다도 주가가 많이 상승 안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틀립니다. 아무리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추후에 재료들이 많다고 해도 지금 주가 동향은 어땠습니까?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 그동안 LNF하고 LG 엔소하고 삼성 SDI한테 밀렸네.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도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지금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네. LG 엔소에 대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자, 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LG엔솔이 그나마 지금 한 0.7% 하락하면서 다른 2차 전지 우량주들에 비해서는 좀 하락폭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자, 아나운서님. 네네. LG 엔소는 이제 테슬라 쪽으로 모멘텀이 됐어요. 그래요. 왜냐면 테슬라 쪽하고 4680 배터리 원통형이니까요. 계약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테슬라가 빠졌을 때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이 또 같이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빠져야죠. 근데 네.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갈까요? 왜 올라갈까요? 테슬라 지금 시간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테슬라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에. 오. 1% 이상으로 디데이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프리마켓 전에 선무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래요? 거죠.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1%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이 지금 복합으로 맞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LG 엔솔이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미국의 어디입니까? 애리조나인가요? 애리조나입니다. 네. 애리조나고 그 애리조나의 공화당 지역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지역입니까? 공화당 지역이죠. 공화당 지역이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이제 미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LG 엔솔이 오늘 떨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사실 최근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LG 엔솔이 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안 떨어지고 있을까? 왜 안 떨어지고 있을까요? 왜죠?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 원래는 이 LG에너지 솔루션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여러분들이 같아요. 그렇게 매번 합리화하던 2차 전지주가 2차 전지주가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왜 안 떨어지고 있을까요? 왜예요? 왜겠습니까? 네. 중간에 머스크까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허. 왜?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가 LG 엔소하고 네. 4680 배터리 양산을 했다고 하면은 테슬라한테는 일론 머스크한테는 LG 엔솔이 든든한 우방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 네. 여러분들 왜 그거는 생각 안 해? 뭐요? 트럼프가 2차 전지 시효한다고? 그러면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통해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 많이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로 인해서 또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을 때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네. 그것도 아셔야 돼요. 네. LG 엔소하고 삼성 SDI가 전기 자동차의 테슬라처럼 완성차입니까? 완성차 업체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배터리 업체 회사잖아요. 네. 배터리 업체 회사면은 아무리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트럼프로 인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납품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LG 엔소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삼성 SDI. 자, 삼성 SDI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삼성 SDI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삼성 SDI는 3.3% 정도. 3.3% 정도 빠지고 있어요. 당연히 네.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이 삼성 SDI도 LG 엔소하고 똑같이 애리조나에다가 콘장을 찍고 있습니다. 네. 콘장을 찍고 있는데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솔직히 없어요. 그동안 LG 엔소로 인해 가지고 상승한 것 빼고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왜? 삼성 SDI에서 아직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 SDI는 지금 BMW하고 어느 정도 계약 현상이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LG 엔소에서 지금 현재 벤츠 그다음에 테슬라 쪽과 원통형 배터리를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 SDI 입장에서는 지금 테슬라 쪽하고 벤츠 쪽으로 그쪽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입장에서는 네. 우리도 배터리 양산은 지금 4680 원통형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생각해보세요, 안원 선생님. 이게 동전 타사가 잘 되면은 이 배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그렇죠. 삼성 SDI도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배 아프지는 않겠지만은 미의 먹거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 네. LG 엔소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도 조만간 어느 정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BMW 아니면은 이 BMW 아니면은 스테인리스 이 전기차 합작 공장이 스테인리스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따라 가지고 스텔란티스. 스테인리스 계약에 따라 가지고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가 네. 조만간 발표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체크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네네. 이 TCCST에 대해서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안 그래도 전문가님 TCCST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네. LG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의 지금 주가의 차별점이 바로 이 원통형 배터리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원통형 배터리 그에 들어가는 네네. 이 니켈 도금 강판 아닙니까? 네네네. 이거를 만드는 TCC 스틸도 네. 역시나 자리를 좀 잘 지켜줘야 되는데 네. 살짝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사실 그동안 뭐 아니 80% 상승했는데 뭐 5% 빠지는 거 가지고 그럽니까? 80% 올랐기 때문에 네, 80% 올랐는데 0805 이후에 80% 올라갔는데 5% 빠졌다고 하면 그게 대역죄입니까? 대역죄는 그것도 아니죠. 아니지만. 대역죄는 아니지만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우리 아까 저기 우리 사무실 계시는 우리 같은 직원분이 있습니다. 직원분이 네. 그 직원분이 이제 아까 전화 와가지고 아유 어디십니까?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판정국 갑니다. 왜 그러세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TCST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저항 때문에 빠진다고요. 그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끊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끊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항 때문에 빠진다고 있답니다. 그분은 원래 46,000원대부터 얘기했거든요. 빠질 거하고. 오. 근데 지금 현재 5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건데 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예요. 빠지면 저항 때문에 빠지고 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다고 많이 올랐기 보시나요? 때문에 그동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신이 안 합니다. 네. 앞으로 중국 배터리 소재를 누가 쓰겠습니까? 미국에서. 안 쓰죠. 안 쓰죠. 네. 그러면 이 배터리 소재가 앞으로 향후 게임 체인저가 4680 원통형 배터리인데 네. 이 4680 원통형 대해서 들어가는 니켈도 금강판은 TCC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TCCT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진 저 밑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되게 작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거래량이 빠지는 거는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잠시 관망이 되면서 이탈이 되는 것뿐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영향에 따라서 빠지는 거고 네. 오늘 제가 이 TCT에 대해서 좀 만족할 수 있는 거는 네네. 아직 장 마감까지는 못해도 2시간 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CC가 지금보다 낙폭이 좀 어느 정도 축소되기를 좀 바랄 뿐이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향후 테슬라가 지금 미 대의장에서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는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내일 이 TCCT도 어느 정도 부분 회복으로 조금씩 상승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TCCT
목표가 6만 원이 아니고 6만 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46,000원대에 있는데 63,000원? 63,000원 맞나요? 63,000원에서 63,000원까지 갈 겁니다. 오, 좋습니다. 목표가 6만 원에서 63,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6만 원에서 6만 3천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5만 9천 원대에서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한 거는 제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가는 살짝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방송에서 6만 원에서 6만 3천 원이라고 말씀드렸다가 만약에 5만 9천 원에서 빠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목표가까지 실시간으로 수정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빠르게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자료들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3분, 4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이야기 한번 다뤄볼게요. 전문가님 지금 이제 한강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도 이 채식주의자 초판을 좀 구하고 싶다 하시는데 다 싹 다 품절이 돼가지고 못 구하고 계세요. 전문가님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책은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요. 책은 많이 안 좋아하고 저는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부분은 우리 와이프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이 책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구매가 안 된대요. 선물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긴 한데 책이 구해져야만이죠. 그쵸. 책이 안 구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 출판량이 줄어들면서 이 노벨 문학상 관련주들이 거의 판세, 인쇄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스24라든지 밀리의 선재, 운진 시크비 관련주들이 다 상승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종목들은 솔직히 말해서 노벨상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축하의 일이지만은 단발성 테마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분 한국 미작가 김주혜 씨분이 러시아의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벨 문학상 관련주도 이슈가 상승되고 있는데 역시 한국 독립후손의 자손답지 않습니까? 저분이. 그렇죠? 한국말 읽지도 않고 한국인의 이겨낸 세월을 간단하게 이겨내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떠나가지고 이 관련주들은 솔직히 지속적으로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수급을 뺏어가잖아요. 노벨상은 노벨상이지. 수급을 뺏어가면은 그거는 또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벨 문학상으로서는 한국인으로서 되게 자연스럽지만 그만 수급 좀 뺏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한강 작가님의 수상을 축하를 드리고 또 이번에 격포제가 또 한 가지 터졌습니다. 한국의 미국 작가 김주혜 씨가 러시아의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출판 관련주뿐만 아니라 웹툰 관련주, 기타 K 콘텐츠 관련주들까지 이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12월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 2가 또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콘텐츠주는 아직까지는 좀 단발성 테마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예측 전문가님이 해주셨으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좀 기술주,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에 조금 더 시선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공략주인 TCC 스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실 삼성전자 등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방송 마치고 나서도 팍스 통신망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양질의 자료로 만나 뵙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